네, 안녕하세요. 외아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내 눈썹 모양이, 눈썹 길이가 내 얼굴에 아니면 내 눈 사이즈에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눈썹이 좀 짧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눈썹이 좀 길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내가 짧은지 눈썹이 긴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그죠? 내가 그렸는데 뭔가 좀 나이가 들어 보인다거나 좀 기운이 없어 보인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내가 눈썹 길이가 조금 길게 눈썹을 그려서인지를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너무 생기있고 귀여운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어리숙해 보인다거나 좀 산만해 보인다거나 그런 이미지가 혹시나 있으신 분들 또한 내가 눈썹을 내 얼굴형이나 이 눈 사이즈에 맞게 그리지 못하시고 좀 짧게 그리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런 문제점들은 일단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눈썹이 이상적인 길이로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이 코선에서 눈 사이즈 맞춰서 이렇게 올리시는 길이 자체가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다라고 제가 감히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을 때는 뭔가 조금 아쉬움을 가지고 가신단 말이죠. 그렇게 그러셨던 분들도 제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내 얼굴과 내 눈 사이즈 맞게끔 정확한 비율로 눈썹 길이를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얼굴 비율이 안 맞아요. 그래서 뭔가 2% 부족한 그런 메이크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제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는 분들은 오늘 정확하게 예쁜 눈썹 길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눈이 있는데요. 그때 길이 부분 이렇게 그리겠죠. 이렇게 일단은 눈썹을 그리겠습니다. 과연 어디 부분까지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지, 그죠? 자, 여러분들의 그 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이 라인 있죠. 이 라인에 맞춰서 사선에 맞춰서 그렸을 때 이 정도 온단 말이죠. 이렇게 그렸을 경우는 실제적으로 내가 이상적인 눈썹의 길이보다 좀 짧게 그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콧망울 부분이 아니라 이 중앙 부분 있죠. 코의 중심이 되는 이 중앙 부분 기준을 했을 때 이 기준을 맞춰 주셔야 돼요. 여기 기준을 했을 때 이 중앙 부분을 선을 그었을 때 끝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맞춰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길이가 나와 주셔야지만 안정적인 그런 이상적인 길이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죠. 그게 맞는지. 자, 앞부분은 눈 앞머리 부분보다 조금 더 나오시는 길이를 그려주셔야 된다고 이야기 들었죠. 이 정도까지. 보시면은 어떠세요? 그죠? 이 정도까지. 왜냐면 여기까지 그렸을 때는 되게 짧아 보일 수 있는 느낌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족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을 꼭 그려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눈썹은요, 내 이상적으로 길이가 자라지가 않아요. 좀
조금 더 길게 자라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조금 더 짧게 자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대부분 좀 길게 자라시는 분들은 처져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처져 있는 부분들도 좀 제거를 해주면서 정확한 길이를 그려주셔야 되는 부분도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정확한 길이만 알고 계시면 처져 있는 그 이미지가 조금 더 생기 있고 건강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눈썹 자체를 어떻게 그리는 거에 따라서 내 이미지에 굉장히 많은 좌우를 해요. 그래서 길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눈썹 한번 보시죠. 지금 같은 경우 혹시나 얼굴 쪽으로 봤을 때 그 부분 여기 있단 말이에요. 콧망울이 여기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혹시나 여기 라인에 그리셨던 분들이 있죠. 여기까지. 그러면 조금 짧게 살짝 2% 부족한 길이를 그리셨단 말이죠. 그죠? 물론 이미지를 내가 좀 귀엽고 어려 보이는 느낌으로 그리시기에는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단점들이 많이 따라오는 거죠.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얼굴에 어떤 여기 간자놀이 부분 있죠. 여기 얼굴 라인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눈과 눈썹 사이, 눈썹과 여기 간자놀이 부분 사이 폭이 굉장히 넓어 보일 수 있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실제로 얼굴이 작으신데 불구하고 얼굴이 커 보이는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눈썹이 내가 원래 눈썹이 여기까지밖에 자라지 않는 경우, 그죠? 이 부분을 조금 더 그려주셔야 된단 말이죠. 여기 코 중심으로 그렸을 때는 보시면 이 정도의 길이가 조금 더 나오셔야 돼요. 이 부분 길이가. 그죠? 그랬을 때는 여기 부분을, 자 보세요. 내 눈썹이 지금 좀 짧게 자라는 경우 가셔서 자를 이렇게 코 중앙 부분에서 아랫부분, 여기 부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선으로 끝나는 꼬리 부분 있죠. 끝나는 부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선으로 잡아보세요. 그리고 눈썹이 내가 자라는 게 이상적인 눈썹보다 좀 짧게 자라신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여분의 어떤 눈썹을 그려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의 길이를 조금 더 그려주셔야 되는데,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새로 눈썹을 그리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펜슬이나 어떤 샤도를 이용해서 눈썹을 그리실 때 기본적으로 색상 톤 차이가 많이 나요. 눈썹이 있는 부분이랑 없는 부분이랑. 여기가 눈썹이 있는 부분이죠. 여기 부분이. 여기랑 새로 그려야 되는 이 부분의 색상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실제적으로 에버니를 이용해서 눈썹 색상 톤을 맞춰주신 상태에서 다시 샤도우나 펜슬을 이용해서 눈썹을 그려주시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쳐져 있는 부분들은 살짝 정리를 하시는 거죠. 정리를 하시고 이 부분을 첫 번째 에버니를 이용해서 살짝 그려주세요. 조금 그 상태에서 내가 평소에 그리시던 스타일 있죠. 펜슬을 이용하시던 샤도를 이용하시던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이 부분과 눈썹이 없는 부분, 새로 그리는 부분과 눈썹이 있는 부분 있죠. 있는 부분에서 그리는 부분이랑 여기에 경계 부분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게. 이해되세요? 그냥 맨살에다 어떤 그 펜슬을 이용하거나 샤도를 이용해서 그렸을 때는 눈썹 있는 부분은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없는 부분에는 뭔가 색상 톤 자체가 조금 밝게 나와요. 눈썹은 검정의 어떤 어두운 컬러를 가지고 있지만 눈썹이 없는 부분, 맨살 부분은 뭔가 색상이 기존에 쓰던 펜슬보다는 조금 더 밝은 톤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새로 그리는 부분은 에버니 펜슬을 이용해서 조금 눈썹 색상 톤과 맞춰준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이 상태에서 지금 내가 생각했던 기준보다 이 정도 기준이죠. 이 정도 기준보다 눈썹이 혹시나 좀 길게 자란다. 눈썹 자체가 길게 자라는 거는 나쁜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들이 눈썹이 자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눈썹 여기까지 오셔야 되는데 이 정도 눈썹 이 정도까지 오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너무 길게 자라는 거죠. 이 정도까지 오셔야겠고, 너무 길게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때 제가 얘기해드렸어요. 앞머리 눈썹 정리하실 때 절대 칼을 이용해서 짤뚝 이렇게 자르지 말라고 그랬죠. 뽑지도 마시고 항상 이 앞머리랑 이 테두리 라인 부분, 꼬리 부분들은 가위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눈썹 디자인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뿌리가 살짝 보여서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은데, 눈썹이랑 동떨어져 있는 부분들은 조금 깨끗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눈썹 정리하는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굉장히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세하게 제가 설명드리고, 지금은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위로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너무 딱 경계지게 이렇게 딱 자르지 말라는 거죠. 이 부분도 뭐를 다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죠? 절반 정도만 정리를 하셔서 이 부분을 없애주시는 거죠. 그리고 처져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도 같이 정리하시는 거죠. 그리고 한 줄을 위로 연장해서 처지지 않게 길이를 그려주시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셔야지만 본인의 이미지가 좀 올드하지 않고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길게 그렸을 때보다 조금 더 안정감이 있죠. 좀 어려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눈썹 조건이 내가 이상적인 기준보다는 좀 짧게 자란다거나, 아니면 내 이상적인 기준보다 좀 길게 자란다거나, 그랬을 때 어느 선까지 제가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콧망울선에서 눈 끝나는 부분 있죠? 눈 끝나는 부분 사선으로 그었을 때는 눈썹 길이가 조금 짧게 떨어진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콧망울 부분이 아닌 이 코의 중심 부분 있죠? 중심 부분에서 중심의 선을 수직으로 그으시고 수평을 그으세요. 끝나는 부분에 이 선에 맞춰서 눈동자 끝나는 부분 있죠? 눈 흰동자 끝나는 부분 여기 기준으로 잡았을 때 사선으로 올리세요. 그러면 뭔가 뭔지 모르지만 평소에 내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안정감 있고 예뻐지는 그런 마술을 겪게 되실 겁니다. 그죠? 얼굴도 작아 보이고.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해 드린 이유는 이런 정확한 수치, 비율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거에 대한 감각적으로 뭔가 내가 이미지 맞게 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이런 디테일한 어떤 수치화되어 있는 이상적인 비율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디자인을 하셨을 경우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가 반대로 가는 경우는 굉장히 예쁘지 않고 이미지 맞지 않은 이미지가 연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화배가 여러분들이 다들 예뻐질 수 있게끔 그런 기본적인 이 비율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